자, 앞으로 취업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여러분은 AI 채용 솔루션에 최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기본 로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기술은 기술자들이 이제 개발한 거지만, 여기에 대한 로직은 채용 담당자가 개발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학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AI 채용이든 화상 면접이든 직접 면접이든 간에 이걸 잘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택트 채용뿐만 아니라 대면 채용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인사 담당자의 자소서 평가 방식이 어떻느냐면요. 인사 담당자죠. 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자소서인데요. 급할 때는 제가 자소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가장 특강은 제가 거절하진 않는데 클리닉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소서를 자기가 쓸 때는 굉장히 어렵게 써놓고 남 평가하는 건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런 베테랑들도 뭘 보고 하느냐면, 문장이나 문맥의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의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이 지원자의 경험이 어떻게 됐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테랑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AI는 평가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AI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표절 여부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보는데, 키워드 중심이냐,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키워드를 제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빅데이터를 통해서 채용이 합격한 기존의 사람들과 로직 구성이 맞느냐, 이런 걸 본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 데이터로는 불가능한데 데이터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비교 검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AI 채용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직무 정보부터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 정보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은 NCS 사이트입니다. 아시겠지만 ncs.go.kr, 공기업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NCS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굳이 공기업을 안 간다 하더라도 NCS를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라면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되는 게 코멘토나 있다 같은 다양한 직무 멘토링 사이트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직무적으로 문의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 있는 경력, 경험, 자격증, 자격, 교육,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쓰더라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네거티브 채용이 있고 파저티브 채용이 있어요. 네거티브 채용은 탈락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이 800점 이하면 무조건 이제 탈락시키는, 예를 들어서 예전의 채용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네거티브 채용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맞춤법이나 기업명 오기제나 인적사항이나 반복적인 어휘를 지나치게 반복을 하고 있거나 글자 수 위반하거나 그다음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오류를, 이제 결함수를 보고 여기에서 아주 결함수가 심각하면 탈락시키는 방식이 네거티브 채용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파저티브 채용인데요. 여기는 긍정 채용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조직 적응을 사내, 어떤 중요, 소통,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 키워드들을 잘 배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일단 서류 전형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험적 검증과 프로그램 검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험적 검증이 일반적인 우리 인사 담당자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실 노하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읽고 그런 정서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그런 노하우나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노련한 인사 담당자도 컨디션에 따라서 난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칠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보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느냐?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일관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똑같습니다. AI가 보는 거는.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AI를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은 입력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검증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난 검증은 이제 대신 불가한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하면 이제 한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아주 정서적인 특성을 못 읽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보완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피킬러 H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총 5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거의 지금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카피킬러 HR이라는 AI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기본 검사, 표절 검사, 블라인드까지 없앨 수 있는 블라인드 체커 기능, 직무 적합도 평가 기능, 그 다음 AI 평가 기능, 이렇게까지 있다. 이렇게만 알고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들이 아주 좀 더 타이트한 것 같아서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에이블에서 하는 문장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노력 수준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난이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취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지나 끈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문장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디서 그런 검사들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RI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는 에듀스라는 곳에서 개발한 곳인데요. 자소서에 표현된 역량을 18가지로 해서 역량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완성도 평가, 내용의 입력, 그 다음에 항목의 적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ARI 플러스는 어떻게 이제 순서가 되느냐면, 제목을 작성하고 기업이나 업종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이 프로세스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라면 알아야 되고 정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보면 자소서 작성, 그 다음에 AI 평가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첨사까지 자신들이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5가지가 AI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네거티브 채용과 파지티브 채용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가 맞춤법 검사기. 그러니까 오타나 맞춤법이 틀린 거는 맞춤법 검사기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카피하는 거, 남 거, 표절률은 표절 검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내 키워드가 어디가 많은지, 이거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요약은 요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성향 검사는 IBM에서 하는 성격 인사이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료 검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해왔던 부분은 그대로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QR코드를 하는데, QR코드 여러분 더 익숙하니까 금방 하시겠죠. 저는 QR코드를 해도 어떤 거는 조금 깔끔하게 잘 안 나와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주소도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산대에서 개발한 나라 인포테크하고 개발한 거니까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자소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카피킬러 홈페이지입니다. 원래는 카피킬러 HR이라고 해서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표절률 검사 HR 하기 전에 여기가 원래 논문 검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논문 검사하다가 이걸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자기소개서나 AI 사업으로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절률을 이제 검사하는데 가장 잘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절대 인터넷에 떠도는 자기소개서를 카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사이버 대학에도 경리학 교수로도 있는데 표절률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써도 표절률이 90%가 넘어가면 무조건 이거 과락이거든요. 0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표절률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는데 표절률이 60%가 넘어가면 좋은 점수를 절대 못 받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는 60%가 아니라 15%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표절률 검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중에서도 카피를 안 했는데도 표절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자성어라든지 어떤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표절했다라고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표절 안 한 것처럼 하려면 여러분이 인용 부호라든지 출처라든지 이런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배제시켜 주니까 여기에서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을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넣으면 표절률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회까지 보실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신년사에 보면 올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 30번, 그 다음에 남북 화해 25번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게 형태소 분석이에요. 단어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걸 이제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걸 보고 이제 키워드를 보고 AI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젤리랩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 젤리랩 홈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검색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젤리랩 주소 적어놨으니까 직접 또 주소 가시거나 여러분이 QR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다시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잘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 찍어 두십니다. 자, 이제 쫙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다 끝난 것도 생각 못하고 왔네요.